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리해봅시다입니다. 와우, 벌써 절반이나 배웠네요. 여러분, 대단해요. 자, 시작해볼까요? 어휘. 첫 번째,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쓰십시오. 5개의 어휘가 있어요. 맞벌이, 표시하다, 선호하다, 갖추다, 나날이. 자, 1번. 그 사람은 그 일에 맞는 조건을 갖췄다. 2번. 메마른 날씨 속에 화재 위험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번.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육아 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4번. 신혼 부부들은 주거지로 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한다. 5번. 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자, 문제 없으시죠? 두 번째.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쓰십시오. 다섯 개의 어휘가 있네요. 안심, 안전, 감시, 제약, 사생활. 최근에 일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감시 카메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는데 자신의 행동이 감시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고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최근 납치된 아이들의 경우 학교가 끝난 후 놀다가 없어진 아이들을 찾으려면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다. 개인의 사생활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할 때 부모들에게는 도시 곳곳에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뉴스는 매우 안심이 되는 뉴스이다. 자, 문법입니다. 다음 상황에 맞게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상황을 함께 볼까요? 두 사람은 기술이 발달해서 과거와 달리 외울 필요가 없어진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예전에는 당연히 외웠던 전화번호나 노래 가사를 휴대폰이나 노래방 기계 등이 나오면서 외우지 않게 되었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것에 의하면 외우는 능력은 쓰면 쓸수록 발달되고 쓰지 않으면 그 능력이 없어진다고 한다. 자, 대화를 보면서 빈칸을 완성해 볼까요? 영수와 리에의 대화입니다. 제가 오늘 휴대폰을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미선 씨 전화번호 혹시 기억하세요? 잠깐만요. 저도 휴대폰에 저장된 것을 봐야 알 것 같아요.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전화번호를 다 외웠는데 요즘은 잘 못 외워요. 맞아요. 저도 요즘 휴대폰을 안 가져온 날은 전화를 못해서 당황스러워요. 노래 가사도 요즘은 잘 못 외워요. 요즘은 노래방에 가서 가사를 보고 노래를 하다가 보니 가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화면에 나오는 가사를 보지 않고서는 노래를 할 수 없어요. 고서는 이 문법은 행위가 끝난 후 그러고서는 의 뜻과 앞문장의 상태를 유지한 그대로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화면에 나오는 가사를 보지 않으면, 즉,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노래를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하면서 외워야 하는 부담이 없어진 것은 좋지만 기억력이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어떤 능력이든지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안 쓰니까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법이지요. 여기서 는 법이다, 은 법이다, 니은 법이다. 이 문법은 자연스러운 법칙이나 당연히 그러하거나 또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나타낼 때 사용해요. 이 문장은 능력이 있어도 안 쓰면 당연히 소용이 없다는 뜻이지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기억하는 능력도 계속 쓰지 않으면 없어진대요. 에 의하면 이 문법은 뒷문장에서 어떤 사실을 인용하면서 인용된 내용의 주체를 밝힐 때 사용해요. 그래서 최근 연구에 의하면 根据最近的研究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요. 사람의 기억력도 어떻게 지속적으로 쓰느냐,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에 달려 있다. 이 문법은 어떤 일이나 상태가 무엇에 의존하다 또는 어떤 것에 좌우되다의 의미로 사용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의 기억력도 어떻게 지속적으로 쓰는지 또 활용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죠. 다음 상황을 볼까요? 컴퓨터 등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편리한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긴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뉴스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생의 35% 이상이 안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각종 전자제품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시력이 나빠진 학생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무제한으로 전자제품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영희 엄마와 민호 엄마의 대화입니다. 요즘 눈이 나쁜 아이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학생들 중에 예전에 비해 안경 쓴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네. 초등학생들만 해도 거의 10명 중 3명 이상이 안경을 쓴대요. 요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눈이 나빠졌지요? 여기서 만 해도 이 문법은 다른 여러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이 경우만 예를 들어 말해도의 의미로 쓰여요. 여기서는 다른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초등학생만 예를 들어 말해도 거의 10명 중 3명 이상이 안경을 쓴대요 라는 뜻이에요. 제 생각에는 전자제품 사용 증가로 인해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으로 인해, 로 인해. 이 문법은 어떤 상황이나 일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낼 때 사용해요. 여기서는 전자제품 사용 증가 때문에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다는 의미예요. 저희 집 아이만 해도 유치원 때는 괜찮더니 요즘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여기서의 더니는 전에 경험에서 알게 된 사실이나 상황과 달라진 새로운 사실이나 상황을 대조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문법이에요. 즉, 아이는 유치원 때는 눈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눈이 많이 나빠졌다는 뜻이에요. 요즘 학생들은 단어도 전자사전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고 각종 게임이나 놀이 등도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렇게 컴퓨터나 각종 전자제품을 너무 오래 사용하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여기서 다가는
앞문장의 내용처럼 이미 일어난 사실이 계속되면 뒷문장의 내용과 같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나타낼 때 쓰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컴퓨터나 각종 전자제품을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의미죠. 이것은 원하지 않는 결과예요. 기계가 발달하면서 편리해진 점도 있지만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지요. 다음은 말하기 부분을 볼까요? 첫 번째,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하여 이야기해 보십시오. 我们学习第5课的时候, 옛날과 지금을 많이 비교했어요. 예를 들면 두 번째 과에서는 한국인의 결혼관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네 번째 과에서는 한국인의 의식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세요. 두 번째, 과거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많은 물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다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야기해 봅시다. 자동차는 현대인의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가 문제죠. 과학기술로 사고를 미리 막을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요? 사실 자동차 사고는 운전자가 얼마나 조심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동차 사고는 부주의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운전자가 조심히 운전만 해도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의 안전교육이 더욱 필요해요. 요즘은 어느 집이나 텔레비전을 리모컨으로 켜고 끄죠. 그 리모컨이 없어지면 우리 집에서는 아주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하면 텔레비전을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죠?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다운로드를 받기만 해도 훨씬 편하게 볼 수 있어요. 현재 많은 도시에서는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길은 한정되어 있고 자동차는 많고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동차를 타는 대신 자전거를 타기만 해도 교통 문제는 많이 해결될 거예요. 지금처럼 모두가 자동차를 타다가는 더욱 심각한 교통 문제가 생길 거예요. 회사원인 저는 오늘도 신분증을 집에 놓고 와서 출근 체크를 못했습니다. 저처럼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을 위해 좀 더 편리한 신분증을 만들어 줄 수는 없나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매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넣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만 해도 훨씬 편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선생님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웠던 문법을 사용한다면 잘 말할 수 있을 거예요. 大家加油! 자, 세 번째. 미래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해 보십시오.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많이 편리해졌지만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겠죠. 저는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좋은 면도 많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아질 거예요. 지금도 이미 많은 일을 로봇이 하고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일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더욱 보편화되었어요. 아마도 미래의 세계에서는 더 많은 로봇이 개발되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로봇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어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한국어로 말하는 당신 멋져요. 정말 최고예요. 최고. 문화, 한국의 가족. 자, 글을 읽어보면 전통적으로 한국의 가족은 어떠했어요? 전통적으로 한국의 가족은 확대 가족이었어요. 확대 가족은 어떤 가족 형태예요? 부부와 결혼한 자녀가 같이 사는 가족의 형태였어요. 부계 가족으로서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하고 아내는 자녀를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떤 모습이죠? 현재는 핵가족의 형태입니다. 핵가족은 어떤 형태인가요? 부부와 미혼의 자녀가 같이 사는 가족의 형태죠. 그래서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하지만 가족 부양의 책임은 아내와 같이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즉,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고 또 자녀 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통적인 가족 관계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과거에 비해 효에 대한 생각이 많이 희박해지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가족이 되면서 여러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님과 저, 이렇게 3대가 함께 사는 확대 가족을 통해서 배웠던 예절과 도덕 같은 덕목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가족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되세요? 또 중국의 가족 관계는 어떤가요? 과거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궁금해요.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반을 배웠어요. 파이팅 하면서